정시의 사주명리 127강 육해살 전편에 이어서 후편입니다. 육해살은 역마 다음에 오는 운으로서 말이 역마운으로 달리고 나면은 피곤하고 지치기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해의 시기는 지치고 피로하기에 좌오묘유 왕조의 체면을 완전히 버리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육해의 사지는, 육해는 사지입니다. 사지는 저승사자가 오는 시기로서 저승사자와 맞선다면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며, 이 시기는 천상천하의 태양도, 육해의 시기는 천상천하의 태양도 빛을 잃는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육해살의 남편을 만나면은 그 남편으로 인하여서 음덕을 잊게 되어 처가는 형편이 호전된다고 하였으며, 식구 중에서 육해살 띠가 있다면은 그 띠로 인하여서 체면칠해는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해살의 방위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위로서 묘용이 생기는 방위이며 단기적으로 자금의 융통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육해의 방위는 항상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어야 집안에 잡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육해 방위로 간절하게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묘용이 있고, 또 육해 방위는, 육해의 방위는 장기적인 투자처의 방위이기도 합니다. 육해살과 월살과 화개살과 천살과 그리고 반환살에 해당하는 날과 병정화에 해당하는 날에는 임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육해살, 월살, 망신살에 해당하는 날에 축인어가 함께 겹쳐질 때는 원진살과 탕화살이 겹쳐지기 때문에 화기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우울증을 앓을 수 있으며, 이때에 병정화 일간일 경우에는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인기로 사는 사람으로서 육해살이 명식에 있거나 운에서 동착해 올 때에 약한 도화살을 충하면 인기가 줄어드는데, 도화살과 육해살은 서로 충하는 관계이죠. 육해살과 도화살은 충하는 관계로서 인기가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인호술 일지에서 일지를 가진 사람이 묘의 도화살에 있는 경우에 유금의 육해살을 만날 때나, 또 사유축의 일지를 가진 사람이 오의 도화살이 있는데 자수의 육해살을 만날 때에 묘와 오의 도화살이 어느 정도 힘이 있다면은 충을 받아도 인기는 서서히 줄어들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묘와 오의 도화살의 힘이 약하고 유와 자의, 유금과 자의 육해살의 힘이 강할 때는 그 인기는 하루아침에 급락하게 됩니다. 육해살의 시기는 허위의 문서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기 쉬워서 이로 인하여 구설수와 그리고 인격과 명예의 손상이 생기기 쉬운 때입니다. 육해살의 시기에 금전 손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복구할 수 있으나 신경 과민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신상에 무리가 많이 가는 때입니다.
육해살은 특히 병고와 관련함이 많아서 오오, 진진, 유유, 해해의 자형살과 함께 하면은 신경질환으로서 고생하기 쉽습니다. 또 육해의 운에서 병이 올 때는 사지이기 때문에 중증이 될 수 있기에 사지 특유의 사에 대한 잡념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서 육해방으로서 기도하고 치료한다면 치유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육해살이 일지에 있다면 자신이나 배우자의 건강이 늘 불안하고, 육해살이 관성에 해당한다면 자식이나 배우자가, 그리고 육해살이 인성에 해당한다면 모친이, 그리고 또 육해살이 식상이라면 자식이나 처가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글자별 육해살의 질병으로 보면은 자의 육해살은 정신 이상으로 오는 노이로제나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기 쉽고, 묘의 육해살은 신경통이나 사지통의 무기력증 그리고 풍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오의 육해살은 헛소리인 실언증과 기관지, 두통, 열병 등을 앓을 수 있으며, 유금의 육해살은 건기이기 때문에 뼈가 쑤시거나 관절염, 골수염 등을 앓을 수 있습니다. 묘의자나 미토가 연지에 있고 갑병, 무경, 임의 양간이 임목의 일지를 가지면은 걸록인 망신살이 됩니다. 이때 오화인 육해살을 운에서 만나면은 대체로 심장병이나 혈압 등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미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중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나 혈압 외에 간목일간은 하는 일마다 화근이 되기도 하며 자식에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모친에게 문제가 올 수 있고, 경금일간의 경우에는 회사나 자식의 주변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또 임수일간일 경우에는 부친이나 처에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육해살과 역마살이 만나서 방합의 방국을 형성하면은 초조한 마음은 배가 되어서 안절부절하는 세월이 되어 야무지게 일에 정진할 수 없는 때가 됩니다. 방합이 관이 되면은 직업의 이동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자식이면은 비행이 되어서 그 자식이 비행이 되어서 집을 나갈 수도 있으며, 재성이면은 처가 자리를 떠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며 재물의 허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인성이라면은 문서나 학교, 그리고 모친에게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또 식상이라면은 자식이나 처가에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라면은 육해살의 시기는 잠시 꿈과 희망을 접어야 하는 시기이고, 또 주연이 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이 육해살의 시기를 모르고 가벼이 행동한다면 성과는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기입니다. 회사를 경영하거나 상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육해살의 시기는 외부의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여서 태지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며, 주위를 살피면서 봉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활인업으로서 고아원이나 요양원을 하거나, 또 청소년이나 성폭력 상담자, 그리고 생활미화원, 사회복지사, 간병인들에게는
육회살의 시기는 오히려 일거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생활이 다소 안정되고 나아지는 시기입니다. 또 육회는 생활 속에서 너저분한 것, 지나간 것, 낡은 것, 그리고 재활용품, 중고품, 고물, 유물, 골동품 등을 나타내고 육회가 중중한 사람 중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생활 주변에 잔뜩 모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며 특히 골동품의 일가견을 보이는 사람이 즉 육회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수와 축토의 글자가 일지와 월지에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오화의 육회살이 있다면 길신으로 오화가 길신으로 작용하기 쉬워서 육회살로 인한 이로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목이나 묘목의 자가 일지나 월지에 있는 경우에 유금의 육회살도 길신으로 작용하기 쉬우며 또 오화와 미토의 자가 일지나 월지에 있는 경우에도 자수의 육회살이 길신으로 작용하기 쉬우며 또 신과 유의 자가 일지와 월지에 있는 경우에도 묘목의 육회살이 길신으로 작용하여서 명주에게 이로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육회살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좋은 작용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사주는 오행인 천간지지의 강약과 조후의 중하가 이루어질 때가 가장 좋은 것이며 이때에 육회살이 강약을 조절하고 조후의 중하를 맞추어 가는 것으로 작용할 때에는 육회살도 충분히 기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살성들을 연지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일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하여는 이견들이 많습니다. 풍수의 개념과 유구한 역사적인 개념으로 보아서 연지로 하여야 한다는 이견과 그리고 당연히 일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좀 더 많은 실증의 자료가 취합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육회살도 연지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지와 일지 기준의 판단은 개인의 지나온 세월의 희기를 좋고 나쁨을 대운에 맞추어서 판단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또 간단하게는 일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두침을 보기도 하고 또 연지를 기준해서 두침을 보기도 하면은 연지와 일지 중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맞는지를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27강 육회살의 전편과 후편 중에서 후편, 전편에 이어서 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